안녕하세요. 데이터 전처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데이터 전처리 과목을 담당하게 된 김진호 교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과목이 2주 동안에 동영상 강의를 하게 돼 있어서 저도 처음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이 강의 자료들을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참조를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닌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이 강의 자료들은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일부를 전제하거나 혹은 외부의 자료를 배포하거나 하는 것을 좀 금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 학기 강의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IT대학 컴퓨터공학과 김진호 교수입니다. 원래 우리 학과가 IT대학의 컴퓨터 학부의 2개 전공 중에서 컴퓨터과학 전공이었는데 이번 학기부터 컴퓨터 학부의 2개 전공이 합쳐서 컴퓨터공학과로 통합이 되어서 제 소속이 컴퓨터공학과가 되었습니다. 제 연구실은 한빛관 407호입니다. 한빛관은 공대 5호관 뒤쪽에 높은 건물 보등관이 있는데 그 보등관과 같은 현관을 사용하는 붙어있는 건물입니다. 보등관 앞쪽에 4층짜리 건물이 한빛관이고 그 한빛관 4층 407호가 제 연구실입니다. 거기 이메일 주소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동영상 강의를 하면 이 루리에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혹시 오프라인으로 면대면으로 만나서 질의응답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메일로 미리 저랑 미팅을 약속하신 다음에 한빛관 407호로 오시면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 전처리 과목은 수강생이 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학과들을 보니까 경영학과 2명, 통계학과 3명, 시스템 경영학과 2명, 회계학과 1명, 산업공학과 1명, 컴퓨터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합쳐서 3명, 전자통신전공 1명, 사회학과 1명, 원예학과 1명, 동물생명자원학과 1명, 산림자원학과 1명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 데이터 전처리 과목을 신청을 해 주셨어요. 주로 보면 이제 경영대, 경영 관련되는 학과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IT 관련 학과도 있고 그리고 사회 그 다음에 원예 등 동물 생물 자원 대학들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과목이 아마 제가 알기로 데이터 사이언스 가상학과 혹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관련 연계전공 학과의 학생들을 위한 과목으로 개설되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데이터 사이언스 가상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데이터 사이언스 연계 전공이 아니어도 이 데이터 분석, 데이터와 관련되는 과목들을 수강하는 연계 전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연계 전공 학생이거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가상학과 학생들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연계 전공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 가상학과는 여러 학문 분야의 학생들이 이 컴퓨터 내지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융합하는 그런 목적의 가상학과 또는 연계 전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경영대, 그 다음에 사회대, 혹은 IT대, 혹은
동생대 또는 농생대 이런 그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이 연계전공 내지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가상학과의 목적에 잘 맞는 그런 골고루 학생들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각자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이 서로 협력해서 이 과목을 듣는다면 아마 굉장히 재밌는 강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강의는 화요일 5, 6교시 공대 6호관, 제가 있는 건물은 한빛관입니다만 강의는 공대 6호관 605호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5, 6교시, 수요일 9교시 이렇게 3시간짜리 수업인데 강의실은 다 공대 6호관 605호로 똑같습니다. 이 과목은 실습이 따로 없는 과목입니다. 아마도 이 과목이 데이터 사이언스나 다른 연계전공 과목들의 빅데이터 이해라든가 혹은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이런 과목들의 어떤 연계 과목으로 이 과목이 있어서 다른 과목들에서 실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과목에서는 실습 시간이 따로 잡혀져 있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다가 필요하면 실습을 중간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강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따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실습할 수 있도록 개인 노트북을 지참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 개인 노트북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실습을 할 때 그때만 실습실을 한번 잡아서 실습실에 가서 실습을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실습실의 상황이 항상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노트북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실습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강의하면서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반복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습이 없지만 강의 위주로 수업을 하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을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성격의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과목 이름에서 얘기하듯이 데이터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에 대해서 본격적인 본처리 앞에 하는 사전 처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소위 빅데이터 분석 또는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 이런 인공지능 분석을 하기 전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사전 준비, 정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데이터의 전처리죠. 그래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거나 분석하기 전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데이터에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듬고 깨끗하게 해서 품질 좋은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분석하게 해주는 그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데이터 전처리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하냐 하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그 수집한 데이터, 입력으로 들어온 그 데이터들은 입력하거나 수집한 사람에 따라서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생년월일, 생일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00/00/00 이런 식으로 연월일을 표현하기도 하고 생일에 대해서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 다양하죠.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 방법으로 되어 있으면 검색을 할 때 원하는 그런 검색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수집되어 있는 이 표현 방식을 하나로 통일해 줘야
제대로 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데이터를 수집할 때 혹시 수집을 잘못해서 내지는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을 잘못해서 전혀 터무니없는 데이터가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학년이 1, 2, 3, 4학년 중에 하나의 값이어야 될 텐데 5천, 만, 뭐 이와 같은 뭐 터무니없는 값이 들어간다든가 사람의 나이에 마이너스 200, 뭐 이런 식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값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데이터를 빼주고 처리를 해야지,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전체적인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 혹은 많은 경우에 이 데이터 수집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안 돼서 공백으로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백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공백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부분, 혹은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번 중복해서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중복을 제거해줘서 처리를 해야, 예를 들어서 어떤 통계값을 계산하거나 어떤 개수를 헤아리거나 할 때 이 중복된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어떤 문제를 담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게 되면 처리가 비효율적이거나 혹은 부정확한 결과를 만들게 되고, 따라서 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듬고 오류를 없애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이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정보, 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 처리를 하기 전에, 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입력 데이터 자체를 정확하고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뭐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뭐 딥러닝, 기계학습 이런 식의 어떤 지능적인 그런 분석 기술 방법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전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잘 만들어 줘야 그 분석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 전처리 단계입니다. 바로 그 전처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 과목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데이터 전처리가 어떤 작업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대상 업무에 대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학교의 학사 업무일 수도 있고 회사의 경영 업무일 수도 있고 혹은 은행의 어떤 업무일 수도 있고, 어떤 업무 현장으로부터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그 업무 현장과 관련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나 혹은 어떤 사물이나 개념이나, 우리가 이것을 통칭해서 객체라고 부릅니다만, 업무 현장, 업무 대상과 관련 있는 그 객체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나이나 이름이나 주소나 어떤 물건의 뭐 구입 일자나 구입 가격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업무 현장과 관련되는 객체들의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검색을 하거나 조회를 하는 뭐 이런 것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형태의 처리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4학년 학생의 이름을 검색한다든가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의 이름을 검색한다든가 이런 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처리를 할 때 이 수집된 데이터에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혹은 데이터의 형태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검색 조건에 맞는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오겠죠. 이런 단순 검색 외에도 조금 더 복잡한 처리를 놓고 보면 데이터에 대해서 합이 얼마냐라든가 개수가 몇 개냐라든가 이런 식의 간단한 어떤 집계나 통계를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혹은 조금 더 이제 고급의 어떤 통계 분석, 회귀 분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고급의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이제 요즘 이제 데이터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통계 분석과 같은 그런 정교하고 복잡한 계산보다는 좀 더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빠르게 어떤 패턴을 찾자라고 해서 나온 기술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기술도 있고, 이것에 이제 더 발전된 형태를 기계학습, 이 기계학습의 대표적인 것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런 등등의 고급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석에 사용될, 입력이 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 라고 하게 된다면 검색이 됐던 집계가 됐던 통계 분석이 됐던 데이터 마이닝이 됐던 이런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오겠죠. 바로 이런 본 처리에 앞서서 데이터를 잘 준비하는 것, 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오류가 있거나 깨끗하지 못한 이런 데이터들을 잘 준비해서 그 잘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그 검색이라든가 혹은 통계 분석이라든가 하는 것이 더 의미 있게, 더 정확하게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본 처리에 앞서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정제된 품질이 높은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 이것이 전처리에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전통적인 이런 데이터들하고 조금 더 확장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의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유행을 끌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이제 학번, 이름, 학년, 주소 이런 형태의 단순한 숫자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주로 수집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정형적인 데이터, 정형 데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SNS 상에서 막 자기들의 메시지들을 많이 올리죠. 이런 메시지들은 어떤 경우에는 좀 짧은 단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텍스트 형태의 메시지는 앞에 있는 것과 같은 학번, 이름, 학년 이와 같은 형태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형태죠. 그래서 자유로운 이런 텍스트 메시지 혹은 어떤 홈페이지의 내용이라든가 혹은 어떤 사이트에 고객이 올린 어떤 의견, 리뷰라든가 혹은 이제 더 많은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문서라든가 보고서, 이런 형태의 텍스트 형태의 자료들은 앞에 있던 정형 데이터하고는 조금 더 다른 자유로운 형식이죠. 이런 새로운 형식의 데이터를 포함해서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단지 데이터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다루던 정령 데이터보다는 좀 더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가
많이 생겼다. 새로운 형태가 포함되었다. 라고 해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SNS 메시지나 이런 홈페이지나 사이트의 리뷰나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쌓이죠. 왜냐하면 이 홈페이지라든가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수억 명 내지는 수십억 명이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죠. 그래서 양도 많지만 형식이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음성 이와 같은 것들도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들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을 하자라고 해서 정형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텍스트 형식, 나아가서 사진, 동영상, 음성 이와 같은 데이터의 모임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다시 말하면 텍스트를 분석하고 사진을 분석하고 음성을 분석하는 것은 이런 이제 단순한 집계 통계나 숫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 분석하는 것하고는 뭔가 다른 기술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빅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분석한다든가 사진이나 음성을 분석한다든가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기술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입니다. 요즘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느냐? 바로 데이터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 데이터가 단순한 정형적인 데이터에서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사용자들의 사용하는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SNS 텍스트 메시지나 사진,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 그것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부르죠. 이런 빅데이터로부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잘 준비되고 잘 입력이 되어야만 좋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잘 돼야 되고, 빅데이터 분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입력이 되는 빅데이터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런 이제 그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준비하고 깨끗하고 품질이 높은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 이것이 데이터 전처리에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필수적인 앞의 전처리 단계가 되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놓은 그림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분석 혹은 빅데이터 분석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 데이터가 정형적인 형태의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SNS라든가 혹은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그 사이트에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일 수 있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 여기 지금 IoT 센서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센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들어온 데이터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먼저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 즉 빅데이터죠.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하기 전에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들고 전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저장하고 그것을 정제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전 처리 과정을 거쳐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사용자들에게 보기 좋게 시각화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빅데이터 분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그 앞에 이 전처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전처리, 빅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번 학기의 주 내용인데, 이 데이터 전처리 과목에서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가, 이 교재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대학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새로운 분야,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이 전처리 분야에 우리가 하나의 교재를 딱 정해서 하기에 좀 좋은 교재가 아직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 사용할 주 강의 자료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만 이수환 교수의 강의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데이터 전처리를 작년에 이수환 교수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환 교수가 다른 학교로 옮기게 돼서 제가 이번 학기에 이수환 교수 대신에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강의 자료는 이수환 교수가 만들어 놓은 강의 자료를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이수환 교수의 홈페이지에 URL 주소가 거기 나와 있는데, 이 주소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수환 교수가 강의한 여러 강의 중에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강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슬라이드 자료이기 때문에 책처럼, 교재처럼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슬라이드만 보고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이수환 교수의 강의 자료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꼭 한 가지 책에 이렇게 딱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자료에 제일 많이 참조한 책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파이썬과 SQL을 활용한 실전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일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슬라이드 자료를 보시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하실 경우에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이 책 말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같은 사람이, 이현호 씨 같은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내용은 같고 R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냐 아니면 그 위에는 파이썬을 이용한 전처리냐의 차이만 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목 말고 빅데이터의 이해라든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빅데이터 분석 이런 과목들을 배우실 텐데, 이런 과목들이 대부분 요즘은 파이썬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전처리 관련되는 내용도 파이썬을 중심으로 배워두시면 다른 과목들과의 연계성이 좀 높을 것 같아서 실습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하는 방법으로 설명도 하고 실습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참고한 것이 아니라 워낙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 제일 관계가 깊은 책은 데이터 마이닝 개념과 기법이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 책은 원래 지아웨이 한하고 미셸린 캠버지안 페이라는 사람이 쓴 그 데이터 마이닝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번역한 것인데, 이 책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래 이 책은 대학원에서 사용하는 책이고, 대학원에서 사용하는 책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과목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많이 참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그 감안을 하시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말고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전처리 대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어서
앞에 있는 책들하고 상당히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 책도 참고할 만한 좋은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설명이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뭐 이런 책들을 좀 참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처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대한 전처리 관점에서 쓰여져 있거나 혹은 R과 같은 이런 통계 분석 내지는 빅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전처리가 쓰여져 있거나 파이썬을 사용해서 기계학습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대한 전처리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사용하는 분석 처리의 그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로 관심 있는 그 환경에 맞춰서 전처리 과목을 전처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주로 사용할 자료가 이수환 교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주로 사용할 것이고 그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워낙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 자료가 필요하신 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재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주로 이제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배울 이 과목에서 배울 주 내용, 데이터 전처리의 주된 기법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은 먼저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되겠죠. 이 수집 차원에서 어떤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부터가 데이터 전처리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하는 요 방법, 과정.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이 데이터에 많은 오류나 잘못된 그런 이제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의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제하는, 오류를 없애는 이런 과정. 이게 데이터 전처리의 중요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제된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 사람이 수집하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집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통합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통합한 데이터들이 양이 너무 많거나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것을 축소해서 축소하는 과정. 이것도 데이터 전처리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산화하는 과정, 연속된 데이터를 어느 일정한 구간으로 쪼개서 디지털화하는, 이산화하는 과정. 이 이산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데이터 축소의 한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데이터를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는, 이산화하는 방법, 수치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적절한 형태로 변환해서 포맷을 변환해서 분석의 입력으로 변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데이터 전처리에서 배우는 주요한 내용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일정으로 배우는가 하는 이제 강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제가 강의 일정을 이렇게 쭉 잡았는데요. 우리 첫째 주에는 강의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의 소개와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데이터란 무엇인가, 데이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 생겼고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가, 이런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전처리의 각각의 기능, 각각의 방법들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 정제, 통합, 축소, 변환, 이와 같은 이제 내용들을 쭉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 전처리와 이 분석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필요하지만, 이런 그 분석 기술이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류나 연관규칙,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연관규칙이나 군집 분석, 이상치 탐색 이와 같은 고급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압축, 데이터 전처리의 기술 중에 하나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이제 시험을 두 번 볼 거고요. 중간에 여기 지금 날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다른 일정으로 보강을 잡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평가 방법은 시험을 두 번 볼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두 번 시험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습과 그 실습에 대한 이제 과제물이 나갈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평가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출석은 비율이 높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결석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학칙상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학점이 안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아무리 좋더라도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석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두 번 빠져도 그러면 학점이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칙상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학점을 안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3분의 1, 우리가 15주 수업하면 5주 빠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면 학점이 나가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출석에 유념해 주시고, 처음 2주 동안에 동영상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 시청을 하시고 과제물이 나갈 텐데 과제물을 내시고 이런 활동들을 해 주셔야 처음 2주 동안에 온라인 수업 동안에 이제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동영상 강의로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배우는 과목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앞으로 어떤 교재로 어떤 일정으로 수업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강의 소개는 마치고요. 이어서 이제 본 교재의 내용, 1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